자, 안녕하십니까. 이슈맨의 주식 뉴스 공장 8월 17일 목요일 아침 시장 브리핑을 장 시작 전 아침 시장 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까지 이제 서울은 비가 왔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맑은 날씨인데 새벽에 이제 약간 그 한기가 조금씩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느끼지만 입추 며칠 전이었죠. 입추 이후부터 공기의 아침 저녁 공기 부분들이 살짝 바뀌더니 점차적으로 물론 아직 늦더위 부분들 남아 있겠지만 방향성 부분들은 확실히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종합지수도 주식시장도 보면 가끔 그렇게 향후에 일어날 인덱스 부분들에 대해서 선행지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을 두고 바로 그런 내용이 진행되는 게 아니라 시간을 두고 점차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어느 순간 그 느낀 부분들은 일반 투자자분들이 느끼기는 힘드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아마 이제 장대 양봉을 보이면서 그 선행지표를 따라가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도 아침마다 이렇게 작은 내용이지만 그날 있었던 뉴스, 이슈 부분들이 왜 이렇게 진행 부분들이 있었고 향후에 이런 내용들이 어떤 영향 부분들을 줄지에 대한 작은 분석 부분들이 쌓이다 보면 큰 그림 부분들을 그릴 수 있는 하나의 원초를 제공할 수 있다는 얘기로 오늘 8월 17일 아침 이슈맨의 주식 뉴스공장 아침 브리핑 부분들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내용 부분들은 어제 해외 지수 같은 경우는 다우 지수는 뭐 0.1% 정도, 나스닥 한 0.19% 정도 해서 소폭 반등 부분들이 좀 진행이 좀 됐고, 유가는 지금 46달러 정도에서 마이너스 한 1% 정도, 그 다음에 달러화는 소폭 약세 부분들이 좀 진행이 좀 됐어요. 거기에서 이제 MSCI 신흥지수 같은 경우에 한 1% 정도의 반등, 우리나라는 거의 보합이 0.09% 상승이니까 거의 약보합 정도의 소폭 상승 부분들이 진행됐다는 얘기를 먼저 드리면서 오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어제 미리 예고를 좀 드렸던 것처럼 FOMC 의사록입니다. 큰 내용 부분들은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이 의사록에서 볼 수 있는 부분 몇 가지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로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 지금 서로 의견이 갈린다는 말씀을 좀 드렸죠. 금리 인상을 3번 정도 얘기를 했는데 물가 상승률 자체가 원래 연준에서 예상했던 타겟 부분들에 한참 못 미치다 보니까 굳이 금리 인상 부분들을 뭐 빨리 진행해도 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코멘트하고 예상했던 대로 향후에 물가 상승률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진행하자. 근데 이 부분은 너무 급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3번을 금리 인상이 진행돼도 그만, 진행되지 않아도 큰 문제 부분들은 없다라는 얘기를 먼저 좀 드리고 있고, 의사록에서 보면 지난 7월 달에도 자산 축소 관련된 부분들의 발표가 준비됐긴 했는데 추가적으로 몇 가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음 회의, 이제 9월 달에 있습니다. 9월 중순 19일, 20일 정도에 한 달 정도 남은 것 같네요. FMC 회의에 이때 발표를 하는 게 어떨까? 그래서 9월 달에는 자산 축소 관련된 부분에서 빅피처가 그린 부분들이 좀 그려지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해서 물가 상승률이 계속 약하기 때문에 계속 그 설왕설래 부분들이 진행되다 보니까 금리 인상 부분들은 9월 달에 글쎄요, 저는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기 때문에 자산 축소가 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산 축소 부분들을 좀 더 포커스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그래서 어제 FMC 의사록에서는 뭐 큰 이슈 부분들 없이 9월달 자산 축소 관련된 그 발표 부분들이 확률적으로 거의 이제 근접했다라는 코멘트를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 이제 트럼프 참 말이 좀 시끄러워요. 북한 관련된 부분에서도 트위터에서만 싸우고 뭐 그 외에 시장에서 뉴스에서는 내일 전쟁 날 것처럼 계속적으로 특히 조중동 이쪽 그 종편 방송에서는 보면 짐 싸야 되겠죠. 짐 싸고 그 뭡니까 아니면 비상 식량 부분들 살 정도로 계속적으로 자극적인 언급 부분들 하는데 어쩔 수 없어요. 방송의 매체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업체들은
좀 더 자극적인 문구 부분들을 써야지만 그 자기들의 어떤 이슈 부분들이 좀 되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내용에 너무 민감하게 보지 마시고 글로벌 전체적으로 이런 그 관점 부분들에 특히 자금의 변동 부분들이 일어나는지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체크하는 게 더 빠르다는 얘기를 좀 드렸죠. 그래서 그 불확실성 부분들은 이제 뭐 다음 주 을지훈련 남아있긴 합니다만은 상당히 많이 감소가 된 것 같습니다. 변동성 지수도 상당히 좀 안정화 부분들이 좀 진행되는 부분이고, 최근에 한번 반등이 크게 나오기는 했지만 안정권으로 조금씩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데, 트럼프는 계속적으로 보면 트러블 메이커예요. 대통령 그 직속 자문위원회를 해체를 했습니다. 해체한 이유가 최근에 이제 버지니아주에서 그 백인 월단이죠. 약간 유혈 사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좀 두둔하는 발언을 했어요, 트럼프가. 그래서 경제 제조업 자문이라든지 뭐 정치 전략 정책 포럼이라든지 이렇게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의 기업 경영인들이 있죠. 그냥 탈퇴를 해버렸어요. 탈퇴를 하니까 트럼프가 그러면 아예 자문위원회 없애버리겠다. 그래서 이런 내용은 어떻게 보면 계속적으로 트럼프의 어떤 정책적인 부분에서 불확실성 부분들이 계속 진행이 된다는 그런 의미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가장 큰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인프라 건설 승인 간소화를 행정명령 부분들을 좀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그 트럼프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달러가 약세 부분들을 좀 진행이 됐다라는 코멘트를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요즘에 그 비철금속 가격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움직이고 있어요. 두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첫 번째 정부, 특히 중국 정부의 규제 강화 부분들. 그래서 수요도 증가하는데 공급도 감소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철금속 가격들이, 주요 상품 가격들이 상당히 선방을 하고 있어요. 이 내용들은 긍정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신흥국 위험자산 쪽에 어떤 상승 부분들이 좀 진행되는 거니까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중국과 미국의 반도체 전쟁 부분들, 어젠가요? 지적자산권 조사 관련된 부분들을 좀 코멘트를 좀 드렸죠. 이게 아마 첫 번째 타켓보다는 그냥 분위기상 중국이 미국의 그 반도체 검사 장비 업체를 인수를 하려고 하는데, 아마 트럼프 행정부가 승인을 안 해주지 않을까 좀 싶어요. 그래서 현재 그 뭐 지적재산권 조사 관련된 부분들은 다양한 포석이라고 말씀을 했죠. 다음 주 을지훈련들에서 북한에 대한 압박, 원유 공급 중단까지, 그 부분까지는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중국이 어떻게 이런 불협화한 부분들을 좀 넘겨떨지 좀 체크를 좀 해봐야 될 내용이고, 어제부터 이제 그 한미 FTA의 그 재협상 관련된 부분들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죠. 그 선발단이라고 할 수 있는, 예고편이라고 할 수 있는 납타 재협상 부분들이 시작이 좀 됐습니다. 이걸 먼저 해놓고 아마 이제 한미 FTA에 다시 좀 집중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고편의 성격 부분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환율 조작 관련된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빠르면 뭐 12월 내년 초가 아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 부분들은 납타 협상을 통해서 어떤 내용 부분들이 진행되는지 중간중간 어떤 코멘트 부분들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유가가 어제 하락 부분들이 좀 진행됐던 것은 원유 재고 부분들, 그 생산량이, 여기서 보면 어떨 때는 생산량이라든지 가지고 있는 보유량의 증감 부분들, 아니면 예상치보다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적을 때, 적을 거라고 생각했더니 많을 때 있죠. 이거에 따라서 요즘에 보면 우리나라 그 종합지수처럼 지정학적 리스크처럼 변동성 부분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기준가를 잡아놓는 건 45 이상 정도면 뭐 그러려니 그런 흐름 부분들이 좀 진행되는구나 라는 관점 부분들을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가솔린 재고가 110만 배럴 정도 감소 예상을 했는데 2.2만 배럴 정도가 증가 발표가 나오면서 부담 이거 하고, 그 다음에 트럼프의 트러블 메이커 럭비공처럼 어디로 튈지 모르다 보니까 정치적인 불확실성 부분으로 달러 약세 부분들이 좀 진행됐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 자 이제 종목군별로 어떤 특이 내용 부분들을 보면 삼성 엔지니어링이 5,500억 정도 계약 부분들을 좀 했습니다. 건설주 부분들 해외 수주, 특히 삼성 엔지 관련된 부분들을 좀 코멘트를 좀 드렸는데 계속적으로
수주를 조금씩 진행되는 모습은 계속 긍정적인 포인트 부분들을 보실 필요가 있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이동통신사 AI 스피커, 인공지능 스피커에서 카카오 미니, 뭐 SK텔레콤 누구 미니, 그 다음에 네이버의 웨이보인가요? 여러 가지 제품 부분들이 나오고 있죠. 하나의 플랫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통신사에서는 지금 무료 경쟁 부분하고 반값 경쟁 부분들까지 경쟁 부분들 들어가는데, 이동통신사가 그 뭡니까? LG U+가 어떻게 보면 그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홈 IoT 사업으로 연내 100만 가입자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고, 지금 절반 이상 정도 지금 했는데, 이럴 경우에 이쪽 사업군으로 기본 1000억 정도의 매출이 나와요. 하나의 플랫폼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이동통신 3사도 이걸 지금 납품 부분을 하려고 계속적인 트라이 부분들을 좀 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8월달 가계대출에 카카오뱅크가 1위를 했습니다. 시중은행 증가액의 4분의 1을 차지하면서 상당히 선풍적인 인기 부분들 좀 끌고 있다라는 얘기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섹터별에서 중요하다 생각하는 내용 몇 가지를 정리를 해보면, 어제 삼성전자 모바일 DRAM 가격 인상 관련된 얘기 드렸죠. 일부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데 3분기, 4분기에, 특히 4분기에 모바일 DRAM 고정 가격을 뭐 최대한 거의 19%까지 인상 계획 부분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의미 부분들은 지수 자체가 종목군이 최근에 하락폭이 좀 강해졌다고 말씀을 좀 드려서 기술적 반등 부분들의 연장선상, 기술적 반등이라는 코멘트 부분들을 됐어요. 아직까지 고점 돌파 파동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시장의 컨센서스 부분들을 넘길 만한 어떤 내용 부분들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워낙 실적 자체가 좋은 종목군이기 때문에 한 번에 무너지지는 않아요. 절대로.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삼성전자라든지 전기전자 쪽 섹터의 반등을 이끄는 하나의 모멘텀 역할 부분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지금 트록시마 등에서 유럽 3종의 유럽서 판매 허가 부분들, 셀트리온 헬스케어 지금 상장됐고, 그 다음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 지금 포스피 이전 관련돼서 지금 입시 주총 관련된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외 쪽에서 판매를 위한 허가는 계속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다는 코멘트를 좀 드리도록 하겠고, 증권사 실적 부분은 상당히 좀 탄탄하죠. IB 쪽이 그 실적의 분수령 부분들이 좀 됐어요. 2분기 호실적이 나왔는데 미래에셋테오 깜짝 실적을 좀 냈죠. 그다음에 NH라든지 한투 역시.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우리가 이제 7월달에 여러분들한테 그 증권업종 부분들 분석을 하면서 그 뭡니까? 7월달에 그 허가 관련된 부분들이 한 8월, 9월 이제 곧 발표가 나와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또 다른 기업 인수 어음이라든지 기업 어음 발음 부분들은 또 다른 또 수익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규모가 큰 회사들, 뭐 중소형은 다른 걸로 좀 특화시키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증권사 IB가 실적을 갈렸던 것처럼 향후에 8월달, 9월달 정도에서 또 추가 허가 부분이 나오는데, 이런 내용들이 잘 진행될 경우에는 시총 자체가, 자본금 자체가 4조 이상 되는 기업과 되지 못하는 기업들과의 차별화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좀 크다라는 좀 코멘트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 장중에 여러분들이 체크할 부분들은 어제 4차 산업혁명위원회 관련된 그 어떤 일정 부분들이 국무회의 의결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됐고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관련된, 어차피 지금 장세 자체는 박스권 장세에서 하방경직 부분들의 반등 부분들을 모색하는, 하방경직 부분들의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 부분들을 터치하는 구간으로 말씀을 좀 드렸죠. 그래서 개별 섹터, 개별 종목군들의 이슈라든지 모멘텀에 따라서 반등 부분들을 이끄는 그런 모습들이 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취임 관련된 부분하고 4차 산업혁명 관련된 내용 부분들의 움직임들이 있는지 체크 부분 하실 필요가 있고, 두 번째로 이제 오늘 저녁에 보면 22 통화정책 22의 그 의사록 있죠. 의사록이 발표가 예정이 되고, 그 다음에 오늘 저녁에 월마트라든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의 실적 발표가 나옵니다. 저는 이번 주 주간 예고 부분에서 미리 예고를 좀 드렸던 것처럼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의 실적 부분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관심 부분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하이닉스라든지 반도체 업종 쪽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런 내용 부분들은 내일 아침에 내용들이 나온다는 얘기 코멘트 드리면서 8월 17일
이슈맨의 주식 뉴스공장 아침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